예,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찾아주신 손은정 뉴홈 전용 모기지 보건 비대위 홍보국장님을 비롯해서 비대위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사전 청약 당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등 정책 약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노력해오신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손은정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홈 나눔형 선택형 기존 사전 청약자와 선택형 본 청약자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실수요자가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금융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뉴홈 기존 청약자 문제도 그 원칙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홈 나눔형 선택형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등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설계한 정책주택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정부는 나눔형 등의 연 1.9%에서 3%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 80%, 최대 5억 원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습니다. 8천여 세대의 기존 청약 당첨자들은 그 안내를 토대로 무주택 자격과 거주 요건을 유지하고 다른 청약과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으며 수년간 본 청약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8천여 세대라는 숫자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비대위에서 SNS를 통해 당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성 동탄 EC 14 당첨자의 사연입니다. 가족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족의 빚을 갚는 동안에도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10년간 청약 통장을 지켰고 마침내 청년 특공으로 뉴홈 선택형에 당첨됐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삶이 이제야 작은 빚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5년 7월 말 본청약 공고 이후 8월 접수 단계에서도 선택형 출시 당시 안내받았던 전용 모기지의 핵심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고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의 미래 계획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택형은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이 이미 사용된 구조로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지켜온 청약통장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창릉 S3 나눔형 당첨자 사연입니다. 5평과 8평 원룸에서 10년을 함께한 연인입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선택했던 게 뉴홈 청약이었습니다. 2년 동안 뜨는 공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고문을 읽으며 감당 가능한 곳마다 청약하였습니다. 전용 모기지론과 최장 40년의 고정금리 조건이 나눔형의 그것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조건을 위해 이분들은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에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의 아이 계획도 멈췄습니다. 이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대출금리 몇 %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어디에서 키우고 몇 년 뒤 어떤 집에서 살며 매달 얼마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자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정부 정책과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사전 청약 공고를 믿고 국민이 이미 살아온 수년의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믿고 이미 자신의 삶을 움직인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창릉 S3 기존 당첨자들에게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은 반영했고 이는 분명한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금융 부담을 결정하는 금리와 고정금리 여부, 최장 만기와 상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억 원 규모의 주택 계약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의 금리로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갚아야 하는지 알아야 국민도 자신의 책임 아래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출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최소한의 금융 예측 가능성 문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공고를 믿고 이미 행동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의 공공 분양 제도 안에서 국민의 의무와 정부가 제시한 지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나눔형에는 처분 손익의 30%는 공공이 환수하는 손익 공유 구조와 공공환매, 개인 간 거래 제한, 5년의 거주 의무, 부기 등기 등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러 의무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3년 정부는 이미 비슷한 문제에서 기존 청약자를 보호한 선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1.3%에서 1.6%로 인상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언뜻 보면 저금리로 보이지만 실상은 차후 시세 차익을 정부에 공유해야 하는 조건부 금리이며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당이 집권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공고를 믿은 국민을 정책 변경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는 원칙적으로 연 1.6%이지만 23년 8월 30일 금리 인상 시행 이전에
사전 청약 또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업장에는 종전 연 1.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 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당의 정책이 옳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정책을 믿으라고 말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대위는 전용 모기지의 도입, 변경 과정과 기존 사전 청약자 경과 조치 검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와 재청구한 관련 자료까지 두 차례 모두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부 내부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천 세대 국민의 수십 년 금융 부담을 좌우할 정책이라면 최소한 이유, 근거, 절차, 결정자, 기존 당첨자 보호 방안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여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정책 변경의 경계선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와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도 금리 등 세부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전 청약자와의 직접 협의와 간담회를 언급했습니다. 국무총리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중도금과 잔금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공식 간담회 개최와 후속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정식 서면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 문제를 단순한 대출 민원이 아니라 뉴홈 기존 청약자의 실수요자 보호 문제로 당 차원에서 책임있게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담당 창구를 정해주십시오.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담당 부서, 간담회 일정, 현재 검토 상황과 최종 결정 기한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국민의 계약 시점보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신혼희망타운의 경과 조치와 같이 기존 금융 지원 안내가 이루어진 사전 청약 또는 본 청약 공고를 기준으로 기존 청약자를 구분하고 뉴홈 기존 청약자에게 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제도 변경의 법적, 재정적 근거와 변경 경위, 기존 당첨자에 대한 경과 조치 검토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본 청약이나 계약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포함해 동일한 금융 안내를 받고 당첨된 기존 청약자 전체의 공통된 보호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협의 지연이나 집행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진 책임까지 국민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야, 국회와 관계기관에 같은 사실과 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에 힘을 보태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고 현재 정부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를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의 책임 공방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요구한 것은 공공분양 정책의 신뢰와 제도적 균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기존 청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경과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공개 답변이 실제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질 때까지 확인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은정님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오늘 최고회의 회의를 찾아주신 비대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부 정책을 믿고 수년간 기다려오신 실수요자분들이 정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최초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요청들을 잘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정리하고 우리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정책수석님, 국토위원장, 국토위 간사, 정책수석 이렇게 해서 우리 손은정 정대희님하고 비대위 관계자분들하고 최대한 빨리 좀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또 그걸 믿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던 국민들에게 그 조건들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 사기죠.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 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청년과 우리 신혼부부들의 미래를 짓밟고 분양 사기를 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은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입니다. 국민 62.5%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한 말은 법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국민 55%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이더니 결국 대통령이 한 말은 쿠데타 막으려고 육사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57.6%, 30대는 70.4%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잽싸게 집 팔아치우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던졌습니다. 증시정책 잘못됐다 54.2%입니다. 김영범 정책실장 경질하라 56.3%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범 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답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갈등 키운다는 국민이 57.4%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여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정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43.3%까지 추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3%로 오차 범위도 벗어났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미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국민 재산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손실이 무려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60%를 넘습니다. 블룸버그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고점 대비 최저 84% 폭락했고 강제 청산된 증권 계좌만 36만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65%가 만 35세 이하라며 정부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위험 투자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입니다. 특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IS의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제 와서 남일처럼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대통령이 정부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입니다.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최고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민 한 분께서 절절히 얘기했던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다 폐버스로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봐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입니까?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해프닝으로 봐달라. 죽을 만큼 두드려 패놓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 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